네. 네, 어쩔 수 없이 네, 위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위에 계셔가지고 네 제가 최대한 아이 컨택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친구 너무 반갑고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벌써 진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지금 조금 어수선하니까 자, 다같이 박수 세 번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친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 5번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 등을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같이 해주고 앞으로 쭉 한번 밀어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 자, 좌우로 한번 돌리시고 탁 내려주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스위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저는 이제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두 손으로 하시면 돼요. 자, 손을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엄지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손가락 스위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운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최대한 피려고 하고요.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펴야 돼요. 얘가 꼿꼿하게. 얘도 펴야 돼요. 얘도 펴야 돼요. 이렇게 운동합니다.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을 비벼보세요. 자, 비빈 상태 좀 털어주세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지금 터신 상태에서, 제가 이거 잠깐 지나갈게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한 손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괜찮습니다. 그냥 올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모아봅니다. 네, 모아보셨죠? 자, 여기에서 본인이 손가락이 어디가 긴지 한번 보실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가락 3개를 올렸잖아요. 얘를 두 번째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다. 본인 손을 보시고, 길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A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혈액형이 B형인데 혈액형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들이 A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B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손을 잘 보세요. 저는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두 번째, 네 번째가 똑같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C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이제 좀 손이 약간 지나려고 내리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요 이제 손가락 유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위에 층이나 아래 층이나 옆에 계신 동료분들이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네, 모르시죠? 그래서 자,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 늦은 건 다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면서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자,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 상태로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접촉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 시작.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싱긋하고 웃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니까 뭐라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존경심을 담아서 인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두 손을 정중하게 모아서 두 손으로 인사합니다. 자, 옆에 분이 나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승객이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승객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어떻게? 손님이냐 손놈이냐. 자, 그쵸? 네,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윗사람인지 나보다 연배가 낮으신지 요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 안에서 화가 많아요. 이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화가 많고요. 나보다 연세가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도 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거의 다 싸움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운행을 하시다가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는데 화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사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사춘기 학생들,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이분은 나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도 화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갱년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사춘기에다가 다 갱년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인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또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갱년기이신 분들에게는 존경을 해드리면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함께 이야기를 해드려봤고요. 자, 이제 이야기하던 거 그대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손가락 성격이에요. 자, A 타입.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보다 길다.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올려보세요. 자, 빨리. 자, 올린 상태에서 빨리 옆 사람 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힐끔. 요거 굉장히 중요해.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제가 왜 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들은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랍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넘쳐나.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아까 분명히 옆 사람 잘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긴지. 이분들은 힘이 넘쳐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 사람 돈 많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긴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짝꿍 한번 뭐라 그랬죠? 얘가 길면 빨리 손잡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이분 돈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단점이 있어요. 힘도 넘쳐나고요. 일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조금씩 돌아보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 A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B형 한번 볼까요? B형은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뭘 시키면 일이 조금 늦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뭐가 좋으냐면 네, 약간 섬세한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못지않게 꼼꼼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랑 똑같은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똑같으신 분들.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네, 이분들은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오지랖이 열나 넓어. 본인이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느라고 본인은 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을 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꼭 이야기합니다. 김 사장이 잘못했대. 그리고 여기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박 사장이 잘못했대. 이러면서 중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분이 친해졌어. 그러면 이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또 멘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형이나 B형이나 C형이나 자기에 맞게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기신 분들이 돈이 많을 확률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금방 증명이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모내기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부장님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자, 지금 모내기 해보신 분들 중에 아마도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땅 있고 돈 있고 부자.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벽실을 파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벽실이 튼튼해야만이 우리가 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벽실을 잘 뿌리고 나서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모내기의 달인들, 이 사람들은 논두렁에 가서 기침 집었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이건 뭐다. 얘는 피다. 얘는 잡초다. 이게 보여요. 달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쓱 가서 지나면서 아이고 이건 피네, 아이고 이건 잡초네, 이렇게 쉽게 뽑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논도 없었고요. 하여간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저의 부친이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면 오늘은 사각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거기 맞춰서 삽니다. 내일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면은 그대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원을 그려놓고 나는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면은 조금 더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그 틀에 딱 맞도록 생활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가장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보고 이 모내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달인들은 딱 보면 알아. 이건 피다. 이건 잡초다. 하지만 어느 날 바람이 막 부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나오래요. 아니 바람 부는데 아버지 어디 가요? 그랬더니 따라 나오래요. 아버지를 따라 나갑니다. 그랬더니 남의 논두렁 위에 저를 세워놔요. 여기 섰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상태에서 몸을 살짝 맞추고 저 고랑에 보이는 이 모를 보래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 세상은
달인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처럼 조금 어줍잖은 친구들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왜? 너 지금 자세 낮추고 이렇게 봐라. 그러면 바람이 부는 대로 한들한들 거리면서 바람 따라 다니는 게 바로 모이고, 바람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게 피 아니면 자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달인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처럼 조금 어줍잖은 친구들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다. 너만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누누이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대가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사셨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내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요, 세상을 너무도 여유롭게 살았어요. 제가 여유롭다고 하니까 뭐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돈은 없는데도 이 심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잘하는 뭐가 있으면 다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1등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1등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중간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뒤에 따라가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살아가는 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꼭 드셔야 하는 게 또 밥이잖아요. 의식도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쌀을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튼튼한 벽시가 있으면 훨씬 더 수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누이 아침에 눈 뜨면 주무실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우리는 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얼마나 건강하고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거 들어보셨죠?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저의 동료가 굉장히 제 마음을 지금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동료를 보고 막 꾸짖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지금 기분 상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동료는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실은 이 동료보다 기분이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말을 한 제 자신이에요. 왜? 우리 뇌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나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너무 멋지시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뇌는요. 우리 주인님이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하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고맙다라고 하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 액션이 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진짜 실제 많이 느끼고 해야 돼.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면 진짜 욕하는 일들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나를 칭찬하는 일이다. 진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늘 좀 이렇게
되시면서 막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좀 신경질 많이 내고 좀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잘 보시면 몸이 그쪽으로만 딱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동료들도 잘 보시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항상 그냥 허허허 하시면서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은 또 보시면요. 이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딱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전에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MZ 세대들 이분들도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요즘에는 혼족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어르신들 못지않게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혼잣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 항상 남 탓한다. 아이고 어제 그것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내가.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몸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좋은 말이 뭔데? 긍정적인 게 뭔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좋은 말인지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실은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그날 썼던 단어들을 한번 제 카톡에다 써봤어요. 물론 다 쓰지는 못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씁니까? 생각나는 대로 거기서 이 말 많이 했구나. 여기서 이 말 많이 했구나 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날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싫어예요. 근데 이 싫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서 싫어를 쓴 게 아니고요.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 싫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어. 무조건 싫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싫어라는 말을 좋아로 바꿔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싫어를 좋아로 어떻게 해서 싫으면 싫은 거지. 자, 한번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운행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계셔가지고요. 서치도 엄청 잘하십니다. 자, 어느 날 승객이 탑승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인사를 해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더운데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오세요. 네, 어디까지 모실까요? 아이고 손님 추운데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오세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너무도 응대를 잘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인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승객들이 그 인사를 다 받아주시던가요? 그죠? 안 받아주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열심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죠?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어느 날 어떤 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면서 2층이 교육장이라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했어요.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제
교육을 왔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렇지 나 모르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많이 지셨는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승객들이 탑승을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는 그 인간들 있지. 와, 난 진짜 싫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운행을 할 때 승객에게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그 인사를 잘 받아주는 그런 손님들이 그렇게 좋더라고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승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뒤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를 이렇게 또 조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승객이 3명이 뒤에 쪼르륵 탑승을 합니다. 학생들 고만고만한 학생들 3명이 탔어요. 상상이 가시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저도 함께 운행을 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막 시끌시끌하면 막 머리도 띵하고 운전하는데 좀 신경도 쓰이고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료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학교 앞에 아이들 3명 탔는데 와, 내릴 때까지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정말 싫더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나는 운행을 할 때 승객들이 3명, 4명을 타도 조금 조용히 이야기하는 승객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라고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싫어를 조화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 이제 이 운수 종사자분들, 우리 승무사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사업주님들은 본인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쉬시는 날 보면 산에를 가신다든지 트레킹을 하신다든지 축구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헬스클럽을 가신다든지 하시면서 본인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2번이신 날 동료들하고 이 한강변에 트레킹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전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합정역 5번 출구로 나오세요. 지하철 합정역 5번 출구. 그럼 내가 거기 서 있을게요.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난 지하철 진짜 싫어.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릎 아파서 거기 진짜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싫은,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싫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저는 버스가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합정역 5번 출구까지 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합정역 5번 출구가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저는 택시가 좋아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싫어를 조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에는 반응이 달라져요. 약간 웃픈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택시를 탑승을 할 때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서 있어요. 그럼 택시가 오면, 예약 택시가 오면 그대로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걸 못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빈 택시 오는 걸 보려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도에 있다가 점점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차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들이 말이야 차도까지 기어내려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셔서 탑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분명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와, 나는 택시를 타는데 아니 차도까지 내려와서 타는 사람 진짜 싫더라고. 그 얼마나 위험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떠실까요? 나는 운행을 할 때 택시 타는 승객들이 인도에 딱 서 있다가 택시가 오면 그대로 탑승하는 승객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훨씬 더 내가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몸이 틀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실업뿐이 아니고 서비스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직업상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 단어 너무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승객들에게 정말 잘못했으면 이 승객들에게 우리가 불편함을 줬으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어에 익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제 있었던 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갑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네프킨을 찾아서 닦으려고 보니까 어라, 테이블 위에 네프킨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사장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밥 먹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장님, 저 죄송한데 네프킨 한 장만 주시겠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프킨 한 장 달라고 요청하는 게 죄송할 일일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요금을 지불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네프킨을 쓸 수 있는 그 금액까지 다 지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거 치워주는 것까지 하는데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 몸짓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저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대부분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런 사람 안 계세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 몸이 죄송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쌍한 표정까지 짓고 있어요. 이 상태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 네프킨 한 장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렸어. 네프킨 한 장이 필요해.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사장님, 네프킨 한 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장님 입장은 어떨까요? 어이구야, 뭐 나중에 갖다 줘도 되는데 뭘 감사까지.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내 몸은 또 어떻게 돼요? 너무 당당해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게 되니까 내 몸이 즐거워서 또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방향을 틀게 된다는 거죠. 아, 이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뭐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쓰기보다는 그걸 살짝 바꿔서 감사합니다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보통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하죠? 전화를 겁니다. 딱 거는데 이렇게 거시는 분들 계실까요? 전화를 딱 걸고 나서 의식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쌀을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튼튼한 벽시가 있으면
우리가 누누이 아침에 눈 뜨면 주무실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우리는 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얼마나 건강하고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거 들어보셨죠?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저의 동료가 굉장히 제 마음을 지금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동료를 보고 막 꾸짖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지금 기분 상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동료는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실은 이 동료보다 기분이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말을 한 제 자신이에요. 왜? 우리 뇌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나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너무 멋지시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뇌는요. 우리 주인님이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하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고맙다라고 하네.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 액션이 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진짜 실제 많이 느끼고 해야 돼.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면 진짜 욕하는 일들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나를 칭찬하는 일이다. 진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늘 좀 투닥투닥 계시면서 막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좀 신경질 많이 내고 좀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잘 보시면 몸이 그쪽으로만 딱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동료들도 잘 보시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항상 그냥 허허허 하시면서 뭐 좋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은 또 보시면요. 이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딱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전에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MZ 세대들 이분들도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요즘에는 혼족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어르신들 못지않게 혼잣말을 많이 한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혼잣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 항상 남 탓한다. 아이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내가.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몸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좋은 말이 뭔데? 긍정적인 게 뭔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좋은 말인지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실은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날 썼던 단어들을 한번 제 카톡에다 써봤어요. 물론 다 쓰지는 못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씁니까? 생각나는 대로 거기서 이 말 많이 했구나. 여기서 이 말 많이 했구나 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날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싫어예요. 근데 이 싫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서 싫어를 쓴 게 아니고요.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 싫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어. 무조건 싫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싫어라는 말을 좋아로 바꿔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 지금 싫어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 싫으면 싫은 거지. 자, 한번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운행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계셔가지고요. 서치도 엄청 잘하십니다. 자, 어느 날 승객이 탑승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인사를 해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더운데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오세요. 네, 어디까지 모실까요? 아이고 손님 추운데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오세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너무도 응대를 잘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인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승객들이 그 인사를 다 받아주시던가요? 그죠? 안 받아주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열심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죠? 아이씨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어느 날 어떤 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면서 2층이 교육장이라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했어요. 그냥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제 앞에 오더니 당신 나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죄송한데 몰라요. 모르는데 혹시라도 오늘 교육을 왔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렇지 나 모르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많이 지셨는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승객들이 탑승을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는 그 인간들 있지. 와, 난 진짜 싫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운행을 할 때 승객에게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그 인사를 잘 받아주는 그런 손님들이 그렇게 좋더라고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승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뒤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를 이렇게 또 조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승객이 3명이 뒤에 쪼르륵 탑승을 합니다. 학생들 고만고만한 학생들 3명이 탔어요. 상상이 가시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저도 함께 운행을 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막 시끌시끌하면 막 머리도 띵하고 운전하는데 좀 신경도 쓰이고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동료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학교 앞에 아이들 3명 탔는데 와, 내릴 때까지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정말 시큰하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나는 운행을 할 때 승객들이 3명, 4명을 타도 조금 조용히 이야기하는 승객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라고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싫어를 좋아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 이제 이 운수 종사자분들, 우리 승무사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사업주님들은 본인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쉬시는 날 보면 산에를 가신다든지, 뭐 트레킹을 하신다든지, 축구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헬스클럽을 가신다든지 하시면서 본인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B번이신 날 동료들하고 이 한강변에 트레킹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전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합정역 5번 출구로 나오세요. 지하철 합정역 5번 출구. 그럼 내가 거기 서 있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난 지하철 진짜 싫어.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릎 아파서 거기 진짜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은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싫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저는 버스가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합정역 5번 출구까지 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합정역 5번 출구가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저는 택시가 좋아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싫어를 좋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에는 반응이 달라져요. 약간 웃픈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택시를 탑승을 할 때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서 있어요. 그럼 택시가 오면, 예약 택시가 오면 그대로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걸 못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빈 택시 오는 걸 보려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도에 있다가 점점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차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들이 말이야 차도까지 기어 내려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셔서 탑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분명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택시를 타는데 차도까지 내려와서 타는 사람 진짜 싫더라고. 그거 얼마나 위험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떠실까요? 나는 운행을 할 때 택시 타는 승객들이 인도에 딱 서 있다가 택시가 오면 그대로 탑승하는 승객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훨씬 더 내가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몸이 틀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실업뿐이 아니고 서비스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직업상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 단어 너무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승객들에게 정말 잘못했으면, 이 승객들에게 우리가 불편함을 줬으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어에 익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좀 실제 있었던 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갑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냅킨을 찾아서 닦으려고 보니까 어라, 테이블 위에 냅킨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사장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밥 먹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장님, 저 죄송한데 냅킨 한 장만 주시겠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냅킨 한 장 달라고 요청하는 게 죄송할 일일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드시다가 드시고 나면 요금을 지불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냅킨을 쓸 수 있는 그 금액까지 다 지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거 치워주는 것까지 하는데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 몸짓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저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대부분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런 사람 안 계세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 몸이 죄송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쌍한 표정까지 짓고 있어요. 이 상태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 냅킨 한 장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렸어. 냅킨 한 장이 필요해.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사장님, 냅킨 한 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장님 입장은 어떨까요? 어이구야, 뭐 당연히 갖다 줘도 되는데 뭘 감사까지.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내 몸은 또 어떻게 돼요? 너무 당당해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게 되니까 내 몸이 즐거워서 또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방향을 틀게 된다는 거죠. 아, 이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뭐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쓰기보다는 그걸 살짝 바꿔서 감사합니다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보통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하죠? 전화를 겁니다. 딱 거는데 이렇게 거시는 분들 계실까요?